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6월 3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K뉴딜 지수 인터넷 대표주 아프리카TV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목표가가 13만원까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주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세미시스코는 4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테마주도 많이 움직이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통해서 또 자세한 분석을 하지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준비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아프리카TV에 대해서 플랫폼 서비스 광고 등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한다면서 투자이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3만원까지 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가 그동안 계속 횡보하듯이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9%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하반기 광고 성장이 시작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525억 원으로 전분기 높은 기저에도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저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BJ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1인당 평균 결제 금액과 유료 결제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홈, 반도체 재료 부품과 같은 테마들 움직였는데요. K뉴딜 지수 쪽에서 아프리카TV, 서진시스템, KMW가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뉴딜 지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5G 관련 얘기도 요즘 솔솔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만 보면 최근에 여행주와 항공주 또 호텔주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명 소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승을 했고 약간 횡보를 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거래량이 기존보다 충분히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실린 상태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횡보 이후에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웹스와 코아스, 시그네틱스, 자연과 환경과 같은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까지 슈퍼사이클 건설주가 더 올라간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부동산 시장은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등이 억제가 되었었는데요. 해외 수주까지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은 최악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딛고 작년에 대비 2배 정도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회복을 넘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 넘어선 주가라는 소식으로 아직도 그렇지만 건설주는 저평가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최소 2에서 3년간 건설주가 양적, 질적 모두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은 내년도까지 호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플랜트를 중심으로 수주가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해외도 회복세가 난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백광재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40에서 50%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해외 부분별 여러 가지 민간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건설주가 계속 좋아진다는 내용이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주를 사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의 무게중심이 국내 주택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IS 동서와 대우건설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요. IS 동서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17%를 기록하고 있고 대우건설은 주택공급 업체이면서 국내 1위 LNG 건설사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이다라는 좋은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매물로 나왔는데 또 서울 아파트 시장에 진출하려는 지방 건설사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는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천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프리미어 브랜드 더 H를 보유한 현대건설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건설 노조는 대우건설 졸속 매각에 대한 결사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우건설에 대한 몸값 높이기 의혹, KDB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뉴스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들 중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또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시장 점유율이 10% 하락하고 있는 이런 패키지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에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전 주가를 상회하는 여행사는 한국의 패키지 여행사들과 트립닷컴 뿐이라는 점에서 지금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소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92,600원인데요. 고평가라는 측면에서 적정 주가를 7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정리와 함께 구조조정 그 이후에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바로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 26.3%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효과 이후에 코로나 이전 동사 대비 매출이 약 30%가 발생되고 있고요. 매출 기준으로 계속해서 에비타 흑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우려는 기후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제주공항은 이미 풀캐파를 넘어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회복 이후에 코로나 이전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활동 부재에도 불구하고 음반과 음원 쪽에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증명된 기저 실적들이 2분기 이후에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와이스의 일본 활동을 제외하더라도 2분기 니주 활동 재개에 대한 부분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또 갓세븐의 부재를 넘어설 스트레이키즈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쪽으로 목표 주가 51,000원까지 상향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아진 성장률을 반영해서 앞으로 31%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엔터테인먼트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블랙핑크의 팬덤 지표 성장세 2020년 대비 높아진 상황으로 신규 팬덤 유입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 지난 9월에 데뷔한 트레저의 경우 일본 콘서트가 가능할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수익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리사 앨범이 3분기로 이연되면서 라인업 부재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요. 백신 공급에 따른 콘서트가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시장의 이목에 집중되지 않은 현재가 매집에 유리한 시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적정 주가를 7만원까지 상향을 하면서 앞으로 상승 여력 37%까지 남아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삼성전자가 상향을 틀면서 바로 반도체 쪽에 좋아질 것이라는 하반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한미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원을 유지하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핵심 부품 내재화를 성공할 경우 큰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국산화된 마이크로소 장비를 고객사가 채택할 경우 한미반도체는 가격과 납기에서 강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 906억 원, 영업이익 273억 원으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고객사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의 수혜 기업으로 한미 반도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가치주적인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많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DLENC와 정상 JLS,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인지컨트롤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는 대우건설을 가장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을 좋게 보는 리포트가 또다시 나왔는데요. 주택 매출 성장과 해외 실적 정상화, 베트남 법인의 이익 기여 등으로 향후 2, 3년 동안 가파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른 모멘텀으로 동사의 매력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목표 주가를 1,500원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국내외 할 것 없이 실적과 모멘텀을 막론하고 전 부분에 걸쳐서 투자 매력도가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매각 관련된 경우 탐나는 건설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전에는 아부다비 투자청, 중국건축전공사, 중흥건설, DS네트워크스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500원까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바야흐로 현대건설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탑픽으로 또 현대건설이 뽑히고 있습니다. 수주와 분양 실적 모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 자리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의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투자 포인트를 정조준한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수주는 5.9조 원으로 연초 수주 목표 14.3조 원에 벌써 42%를 달성하였는데요. 올해의 높은 연간 분양 계획을 소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좋은 의견 나오고 있고요.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도 다시 풍부해지면서 수주 소식이 꿈틀대고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 주가를 이끌고 있는 현대건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내 최선 호조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72,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가 또 접종 후에 확진이 되는 이런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백신 이후에도 조금의 더 안전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되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 차트 흐름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에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APTC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횡보하는 수준,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조정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탄력을 받게 되면 무섭게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시스코가 4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미시스코, 코맥스, 클라우드웨어, 리더스 기술 투자, 또 ADM 코리아, 웹스가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으로 세미시스코가 제대로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된 CCTV와 인터폰의 생산업체인 코맥스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에어는 이명준 사내이사와 손기호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라는 소식으로 또 관련주로 테마로 편입이 되고 있고요. 리더스 기술 투자도 역시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테마가 쏠리고 있습니다. 또 ADM 코리아는 또 상장하였는데요. 일반 공모청약에서 2345대 1을 기록했던 만큼 장 초반 따상으로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콤은 또 계속해서 좋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해외 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스마트홈 전문 기업인 코콤이 수혜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턴하고 이제 올라오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한전선의 주가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8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인 상승세 못지않다는 소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에 인수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대한전선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최대주주 변경, 양수도 계약 변경에 대한 이런 매각 이슈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 내 흐름 쪽에서 일진전기와
블루콤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급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죽었는데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거래량이 한번 크게 실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지수 쪽에서는 지능기업, 우진, 코아스 같은 기업들 많이 주목받았고요. 가온전선과 자화전자, 한국석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윌비스와 LG 헬로비전, 웰바이오텍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홀딩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지만 계속 상승폭을 넓혀가는 이런 자리에 있고요. 관련되어 대성에너지는 대성홀딩스로부터 물적 분할한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량이 2번 정도 크게 실리면서 상승폭을 넓혀간다는 부분, 최근에 5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내용도 나오면서 통신 장비 쪽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KT, LG U+ 중심으로 통신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투사 관련 종목도 좋은 가운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여전히 좋았는데요. 그랬을 때는 전기 장비 쪽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에서도 두산중공업, HMM,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등 계속해서 관심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지능 기업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니능률과 NX와 같은 테마주들도 계속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이처셀과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시장이 주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NC테크라든지 KBI 메탈, 이화전기, 일진전기까지 흐름을 타고 있고요. 다시 한번 CCTV와 오늘 DVR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쪽과 4대강 보건 관련주, 일본 수출 규제 국산화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일주세 0.11%가 올라서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원 조사 결과 노원구가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과 함께 매우 좋은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가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피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에 0.7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만 순매수액 4,300억 원을 매수하면서 2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17일 만에 990선을 회복하면서 지난달부터 지속된 원화가치 상승 등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29,000선을 회복하면서 도요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아시아 증시 좋은 소식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업계 최초로 탄소물, 폐기물 감축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트리플 스탠더드를 획득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업계 최초 인증 사례가 되지 않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촉매를 개발한다는 부분, 작년 탄소 배출량만 130만 톤을 저감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최초로 탄소물, 폐기물 감축 인증을 받으면서 애플과 함께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큰 호응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1분기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덕분이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는 LG화학을 팔라는데 국내 증권사는 사라 이렇게 리포트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각차가 다르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단기 악재를 적용해서 삼성증권에서는 11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98만 원이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CS는 매도 의견을 냈지만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시각차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 LG가 시총 세계 1위인 애플 공급사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본사 기준 한국 기업은 13곳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들은 메리츠 화재와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보험 생명 관련주들 나오고 있고요. 한국 금융지주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주와 호텔 관련 종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덧 10만원을 돌파해서 15만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를 보유해서 자본 효율성을 계속해서 극대화한다는 부분,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
대형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ROE 유지 가능하다는 부분에 투자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이익 체력 연간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해서 1조 원 이상의 이익 체력 유지 가능하다는 부분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IPO 지분법 차익에 대한 보유 지분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이런 카카오뱅크 이슈까지 적정 주가 15만 원으로 앞으로 7.1% 목표주가 상향했다는 부분, 이 상승에 따른 영향도 받지 않는 한국 금융 지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이상 급등한 일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종목에 대해서 기획 감시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 밝혔는데요. 급등한 스펙 종목이 무려 20개가 되기 때문에 부정거래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해 코로나 불황에 좀비 기업들이 3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100개 기업 가운데 35개 기업이 매출액 증가율이 좋지 않은 좀비 기업이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SK는 세계 첫 청록수소 생산 회사 투자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모놀리스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투자 전문 회사 SK가 세계 첫 청록수소 양산 시설을 갖춘 미국 모놀리스에 주도적인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ESG 환경 경영 분야의 핵심인 친환경 수소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투자처 요청에 따라 투자 금액은 비공개에 붙인다는 내용 밝히고 있습니다. 청록수소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고온 반응기에 주입해서 수소와 고체 탄소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인데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블루수소, 그린수소와 함께 친환경 수소로 분류된다는 부분, 앞으로 청록수소에 투자하는 SK 주식회사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쪽에서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는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아주 IB 투자라든지 나우 IB 계속해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하 공연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를 엮이기도 하고 있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가장 나오고 있다는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취업 관련된 일자리 종목 윌비스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반도체를 또 주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잠시 횡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억으로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가장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LG 헬로비전에 대한 내용도 가져와 보았는데요. 황세종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회사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는 소식도 밝히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렌탈을 포함해서 견조하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쟁에 치열하다는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예측 나오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이 최근 신규 콘텐츠 4편을 선보이면서 로컬 필수 채널 전략을 추진한다는 소식, 그 소식이 발표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 콘텐트리와 함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매우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에 대한 이런 지역 채널 콘텐츠를 확보했다는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츠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들인데요. 예상했던 목표가들을 3개월 안에 도달할지 1년이 걸릴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은 실적의 주가가 반영한다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이런 투자 포인트로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마츠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기업 소개 부분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츠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